2025년은 2024년보다 좋은 해가 될 근거에 대해서, 자, 제가 트럼프 시대에는 기술주 쪽으로는 라고 말씀드렸고요. 대표님. 라이씨 왔어요. 네, 대표님. 오늘 시장은 어땠나요? 오늘 시장은 보합권 정도로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거래소는 살짝 올랐고, 코스닥은 살짝 떨어졌고, 또 이렇게 음선으로 조정을 받았고 해서 약간 눈치 보기 장세 정도로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국내외적으로 오늘 좀 큰 이슈들은 있었습니다. 일단은 오늘 미국 시장은 어젯밤은 휴장이었지만 오늘 그래도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고요. 취임과 동시에 이제 행정명령을 쏟아져 냈는데 그 중에 우리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건 2차 전지들의 하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마가 사람 잡은 거죠. 우리가 사실은 막상 취임하면 IRA법을 그렇게 함부로 막 할 수는 없을 거야 라는 의견이 꽤 있었는데 트럼프죠. 그래서 대통령 되자마자 야, 우리가 전기차 계속 이렇게 타게 해서 자동차 산업, 우리 미국 자동차 산업을 계속 이렇게 위험하게 만들 필요 없어 라는 취지의 그런 행정 행위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거의 근원은 IRA법에 의한 전기차 보조금 제도였고요. 그래서 그 직격탄은 일단 우리 2차 전지 산업이 맞기 때문에 어제는 저런 것 같아요. 어제는 이제 빼딱 꼼플리 같은 거였죠. 어제는 야, 이제 트럼프 대통령 진짜 취임하면 2차 전지에 대한 악재가 나오겠어? 그런 게 어제의 움직임이었다면 오늘은 야, 설마가 사람 잡네? 진짜 나오네? 이런 효과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고려한다면 시장은 되게 잘 버텼다. 지수도 아래꼬리 만들면서 반등 좋고, 그리고 종목들도 2차 전지를 제외하고는 망가진 업종이 많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잘 좀 버티거나 중소형 반도체 소부장들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방산, 조선 이런 것도 괜찮았고요.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우리나라 시장은 2차 전지 또는 신재생에너지 쪽 정도가 악재지 전체적으로는 일단은 악재 효과는 아닌 걸로 이렇게 말씀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국내적으로는 결국은 계엄 선포 이후에 공식 석상에서는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었고 이렇게 영상으로만 모습을 보였던 현재 대통령, 직무정지긴 하지만 현직 대통령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우리한테 공식 석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한테 얼굴을 보여주진 않았지만 헌재의 제3차 변론길에 오늘 출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 1시간 40분 정도 진행되는 데에서 자신의 방어를 위한 변을 한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 저는 올해 강연회를 1월 달에도 했고 1월 초 성장 강연회도 했고 성장 강연회 16종목에서 제가 올라간다고 자랑했던 거 있죠. 로보티즈. 제가 보기에 1월 안에 2배 할 것 같은데 오늘까지 올라서 한 70% 오른 것 같던데 어쨌든 그 1월 강연회 그리고 엊그저께 대전 강연회에서도 2번 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2025년은 2024년보다 좋은 해가 될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약간 맞아떨어지는 모습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의 취임이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악재일 확률보다는 중립 또는 호재일 가능성 2차 전지는 원래 안 좋았으니까 그러다 바닥 찍겠죠. 이제 얼마나 악재가 나오겠어 정도니까. 그 다음 국내적으로도 결국은 가장 주식시장이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지금 불확실성 상태잖아요. 그럼 불확실성이 이미 반영이 어느 정도 많이 된 건데 그 불확실성이 결국은 확실성으로 가겠죠. 제 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대통령직을 유지하던 또는 헌재에서 이제 안 돼. 그래서 다시 대통령 선거를 해서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어찌됐든 그 불확실성은 지금 머금고 있잖아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미래를.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그만하라고 할지 계속하라고 할지 그만하라고 한 다음에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이 될지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불확실성인 거죠. 근데 그 불확실성은 결국은 무조건 해소가 된다. 언제 안에?
2, 3월 안에 되지 않겠어요? 왜냐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평균적으로 60일, 90일 정도 걸렸으니까 이번에도 그러면 12월 달에 탄핵이 들어갔으니까 60일, 90일 계산을 해보면 2월, 3월이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탄핵에 대한 헌재 판결은 2, 3월이고 그로부터 또 만약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면 만약에 전제하에 그러면 또 그로부터 또 며칠이니까 올해 상반기 안에는 충분히 모든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해소가 되는 날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소가 되네? 라는 기대 심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의 우리 정치의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작년 12월 연중 최저점을 언제 찍었는지 아세요? 우리 거래소 코스닥 모두 양시장 모두 연중 최저점이 언제 찍었었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탄핵을 부결을 한번 토요일 날 난 적이 있어요. 첫 번째 때. 그 다음 주 월요일 날이 코스닥이 5% 빠지면서 거래소도 한 2, 3% 빠지면서 연중 최저점을 찍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두 번째는 탄핵이 된대. 실제 탄핵이 되고 그리고 또 헌재에 넘어가고 이런 과정에서는 그때의 저점을 안 깨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큰일 난대. 근데 작년 그 12월에 그 저점을 안 깨고 있잖아요. 이제 실제 취임까지 했고. 그래서 트럼프 취임에 대한 악재로서의 주가 하락에 대한 재료 또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 불안성 정치 불확실성에 대한 악재로서의 재료가 이미 작년 12월에 어느 정도 반영이 다 됐고 올해부터는 그게 반영된 틈이 없는 거야. 너무 많이 반영이 됐으니까. 세계에서 가장 저PBR 저퍼의 나라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올해는 웬만한 악재에서는 아랫꼬리를 만드는 힘을 보여주는 그런 장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거래소 지수도 음선이 나오긴 했지만 마이너스 0.08이에요. 지금 매일 음선입니다. 매일 음선이 나왔는데도 결국 연초 대비나 5% 오른 상태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음선이 꽤 자주 나오지만 지금 5일선을 계속 윗방향으로 하고 있고 21선, 61선 돌파했습니다. 이미. 그리고 121선 돌파 직전이에요. 그래서 지수가 확실히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작년에 연중 최저점이 12월 9일이라고 말씀드렸던 12월 9일이 언제냐면 그 전 토요일 날 대통령 탄핵이 부결이 된 바로 월요일이었거든요. 그때가 코스닥도 저점, 거래소도 저점. 그러면 양시장이 저점을 찍었던 이유는 어떻게 될지 몰라. 그게 지금 반영이 이미 된 거야. 이제는 알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알아. 한두 달 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대통령직을 수행할지 그만둘지. 수행하면 수행하는 걸로 가는 거고. 그만두면 그러면 이제 대통령 선거 일이 날짜가 잡힐 거고 민주당이 될지 국민의힘이 될지. 이제는 알아요. 그 흐름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큰일 났다. 그것도 역시 작년 11월, 12월에 당선이 11월이었으니까 우리나라 이제 큰일 났어. 다 죽었다. 근데 이미 오늘 됐다니까 취임을 했습니다, 지금. 어떡할 건데? 우리나라 다 죽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 2차 전지 오늘 다 죽였는데 시장은 그렇게 많이 안 빠졌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대형주 움직임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소에서 오늘 2차 전지가 죽고 다른 것들은 버텼다는 거를 전체 종목의 상승 하락률을 보면 되는데요. 코스피 200의 전체 하락률을 먼저 보시면 코스모 신소재가 11% 하락. 어제 오른 거를 이미 다 까먹고 더 빠졌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10% 하락. TCC 스틸 8%. 코스모 화학이 8%. SK 아이테크가 7%. 에콘프로 멀티미리얼이 7%. 심지어 태양광 하나솔루션 6%. 금양 5%. LNF 5%. 포스코홀딩스 4%. LG화학 4%. 상승률, 하락률 거의 5% 이상이 모두 다 거의 다 2차 전지란 얘기예요. 이렇게 막 빠졌어. 근데 심지어는 코스닥에서도 에코프로비엠이 8%, 에코프로가 5%, 엔캠이 8% 빠졌어요. 그런데 오늘 거래소 지수가 플러스고 코스닥이 마이너스 0.22밖에 안 빠졌다고. 왜? 다른 업종들이 버텼으니까. 그럼 코스피 200에서는 어떤 업종이 버텼는지 오른 업종들을 보면 일단 조선주, HD 현대미포,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중공업주들, 정유화학주들, 금호석유, 대한유화, 반도체 관련주들,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그리고 방산주들, 하나시스템, LIG넥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까지. 그럼 결국은 오늘 2차 전지 빼고 거의 다 오른 거 아니야? 그죠? 빠진 쪽에서는 2차 전지밖에 안 보였는데 오른쪽에서는 반도체도 보이고 방산주도 보이고 조선주도 보이고 금융주도 보이고. 그럼 결국은 악재가
호재를 이겨내지 못하는. 만약에 지금 장이 진짜 안 좋았다면, 야, 2차 전지 박살난데, 그럼 다른 업종까지 안 좋아지거든요. 근데 오늘은, 2차 전지 박살난데, 그럼 2차 전지만 빠지면 되잖아. 확실히 달라요, 작년하고. 작년은 2차 전지 박살날 때 시장이 박살났거든요. 근데 오늘은 2차 전지 박살났는데 시장은 박살 안 나네? 그럼 오늘 제일 안타까운 사람은 누구예요? 포트에 2차 전지 비중이 아주 많은 사람. 그럼 그거 역시 제가 이미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말씀드렸어요. 2차 전지 포트에 담아놔도 된다. 근데 10%, 15%, 많아야 20%. 근데 만약에 포트가 100% 2차 전지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 많이 나오는데 오늘 박살 난 거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는 현재 내 포트에 정말 2차 전지가 100%였으면 너무 한 번에 많이 줄일 수는 없으니까 한 3분의 1까지 줄여서 33% 정도까지가 정말 맥시멈이고 웬만한 분들은 10%, 15% 또는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는 업종이야. 아니 반도체도 갖고 있고 방산주도 갖고 있고 전력기기 갖고 로봇 갖고 있고 자율주행 갖고 있고 엔터 갖고 있고 이런 걸 갖고 있는 것도 좋잖아. 그래서 오늘은 2차 전지만 하락했는데 어쩔 수 없다. 트럼프의 첫 행정명령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 제가 삼성전자보다 거래대금이 더 많으면 관심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뭔데? 고영이야. 고영은 뭔데? 수술용 로봇 관련주. 여기서 중요한 건 수술용 로봇인 게 중요하고 또 로봇이 중요하고 로봇의 시대이다. 그리고 의료용 로봇. 그래서 우리가 AI 시대일 때 의료 AI 루닛이 대장주로 몇 쪽까지 갔었죠. 그래서 로봇의 시대인데 의료 로봇 올라가는 거예요. 고영. 자, 그 다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SK하이닉스 2.8% 올랐고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이번 달만 1월 달에만 25%가 올랐습니다. 상황이 나쁘다고 말할 수 없죠. 특히 글로벌 전체 시장에서도 우리 시장이 절대 나쁘지 않다고요. SK하이닉스 25% 올랐고 어찌 보면 역사적 신고가 다시 가까이 왔습니다. 자, 그 다음 하나오션 조선주죠? 조선주예요. 자, 하나오션 5%. 그래서 HD 그룹주, HD 현대중공업, HD 현대 위포조선, HD 현대 대우조선해양 어쩌고저쩌고 많이 있잖아요. 하나에서도 하나오션, 하나엔진 등등의 조선주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코덱스 ETF 빼고 그 다음 게 뭐예요? 바로 로보티즈. 제가 로봇에서 원탑으로 1월 강연 때 아직도 안 들으셨다고요? 강연에 초대 못 받으셨다고요? 오프라인 강연은 초대 못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유튜브만 보시면. 왜냐면은 오프라인 강연은 저희 평생회원, 종목 선정반 회원님들 이런 회원님들 위주로 커뮤니티에 초대를 하기 때문이고요. 근데 이제 온라인은 보실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유료 사이트에서 이렇게 월 회비를 내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제가 왜 로봇을 성장 산업으로 꼽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원탑픽으로 로보티즈를 결정을 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제가 원래 로보티즈를 좋아합니다. 요번 달에 로보티즈가 안 올라가면 앞으로 다시는 성장주 강연에 로보티즈를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로보티즈를 언급을 몇 번 했었거든요. 근데 몇 번 했었을 때 사신 분들 중에 혹시나 손해를 물려 있었어도 요번에 거의 다 회복이 됐겠죠. 왜냐면 지금 역사적 신고가 코앞이거든요. 그죠? 역사적 신고가 코앞입니다. 그 다음 에코프로비엠은 거래대금 상위 탑10에 올라 있는데 음선이 나왔어. 여기 써있죠. 트럼프 전기차 보조금 폐지 검토.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요 정도까지가 거래대금이고요. 상승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상승률 상위에서 190억짜리 이런 거는 의미 없는 말씀 드리는 거고 와이팜. 자, 제가 트럼프 시대에는 결국은 기술주 쪽으로는 머스크 시대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트럼프가 했던 우리나라의 악재가 됐던 전기차 보조금 폐지 관련 이거 말고 또 재밌는 그게 하나 있었죠. 화성에 미국 성조기를 꼽겠다. 이것 좀 어떻게 보면 트럼프 다운 발상이지만 미국 사람들은 엄청 환호하고 좋아할 수 있는 내용이죠. 화성의 주인이 어딨어? 화성 우리 지구인 거 아니야? 근데 지네 나라 거라고 꼽겠다는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다들 눈치 보고 있으니까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지만 제가 트럼프 눈치를 볼 필요는 없으니까 웃긴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얘기에 머스크와의 교감이 있었을 수 있죠. 왜? 트럼프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꿈이 부동산 부자 대통령이었지 우주에 나가는 게 꿈이었던 적이 없어요. 근데 머스크는 우주에 나가는 게 꿈이었죠. 전기차에서 돈을 벌어서
스페이스 X로 우주에 나가는 게 꿈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 만들어줬잖아. 그런 얘기 같이 해주는 거지. 그러면 결국은 기술주 쪽은 머스크 트레이드가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머스크 트레이드는 결국은 자율주행, 우주항공, 로봇, 이 모든 걸 아우르는 게 AI. 이게 핵심이라고요. 자율주행은 뭐예요? 테슬라가 전기차만 만드는 게 아니고 자율주행차라니까. 테슬라가 로봇도 만든다니까. 그리고 테슬라가 또는 일론 머스크가 우주선, 스페이스 X로 우주를 가는 게 원대한 꿈이라니까요. 근데 이 모든 기술들을 조정하고 집약시키는 게 AI. 그래서 트럼프 시대가 굉장히 구시대적 산업만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트럼프는 진짜 비즈니스맨이에요. 그럼 신기술의 시대인데. 당연히 신기술이 더 큰 노다지 밭이 있는데.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오늘 화성 탐사 얘기가, 화성에 성공이 꼽는 얘기가 그런 개념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 자율주행, 로봇, 우주항공 이런 애들이 움직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와이팜은 자율주행 관련주로 올랐고, 티웨이홀딩스 같은 종목은 오늘 뭐 지분경쟁, 항공지분경쟁 이런 쪽으로 움직임이 나왔고요. 고영 아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의료로봇 관련주다. 예림당은 시총도 낮지만 얘는 티웨이홀딩스 쪽이고, 로보티즈가 오늘 13%가 올랐다. 로봇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거의 지금은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어요. 시총 1위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승률 1위는 로보티즈. 대장주는 두 가지예요. 시총 1위 또는 상승률 1위. 레이도 의료기기 관련주, T로보틱스 로봇 관련주, 금호석유 오늘 9% 정유화학 관련주, HD 현대미포 9% 조선 관련주, 티웨이 항공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티웨이 항공, 티웨이 홀딩스, 예림당 모두 한 재료로 움직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SBB테크도 로봇 관련주, 비추로셀은 사실 1차전지 관련주이면서 뭐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되고, 대덕전자 1조짜리 뭐 반도체 또는 PCB 관련 이렇게 기판 관련주를 보시고, LP성은 뭐예요? 우주항공이잖아, 우주항공. 리노공업이 오늘 7% 올랐습니다. 리노공업이 반도체 관련주.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정리를 하자면, 국내적으로는 불확실성, 특히 정치적 불확실성이 주식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데, 어떻게 되든 정답은 세 가지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하던,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이 되던,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던, 어차피 셋 중에 하나가 곧 결정이 나니까 그 사이에 있는 이런 것들이 잔파도들은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다. 그 다음 미국 트럼프 대통령 되면 큰일 나. 됐어 이제. 됐고 실제로 오늘 큰일 났습니다. 2차 전지는. 근데 그 큰일이 오늘 하루에 반영이 다 됐는지 조금 더 반영이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좋은 업종도 많았어. 오늘 반도체도 좋았어. 방산주 우주항공도 좋았어. 조선주도 좋았어. 이것들도 트럼프 때문이잖아. 그럼 우리는 포트폴리오 전략을 갖고 있다면 포트폴리오 전략상 나쁘지 않았다고요. 지금 올해 우리나라 주식이. 내 포트가 100% 2차 전지면 큰일 났지. 일단 지금까지도 계속 빠졌고. 근데 내가 포트폴리오 비중을 적당하게 배분만 했어도 나쁘지 않은 한 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고, 다음 주 임시공휴일 때문에 다음 주는 금요일 하루만 주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이번 주 수, 목, 금, 다음 주 금. 1월도 4거래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가고요. 빨리 가는 시간 속에 그래도 2024보다 2025년 1월 달이 4거래일 남았으니까 양선으로 플러스로 끝나겠죠. 특별한 일 없으면. 그래서 더 좋은 2024년 1월을 맞이하셨는지, 또는 2월을 준비하시는지, 그 2월을 우리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와 함께,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그리고 슈퍼게임 이세무사 TV 유튜브와 함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억 노래 첫 번째 줄만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화이팅!